한국의 신데렐라 콩쥐 팥쥐 이야기를 기억하시나요? 착한 마음으로 시련을 이겨낸 콩쥐의 감동적인 모험을 픽사 스타일의 3D 애니메이션으로 준비했습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럼 콩쥐가 만난 기적 같은 이야기 속으로 지금 함께 떠나볼까요? 옛날 어느 마을에 마음씨 고운 콩쥐가 살았습니다. 콩쥐는 착하고 예뻤지만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여의는 슬픔을 겪었죠. 아버지는 콩쥐를 홀로 키우다가 재혼을 했고 콩쥐는 새어머니와 이복 동생 팥쥐와 살게 되었습니다. 새어머니와 팥쥐는 겉으로는 다정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콩쥐를 미워했습니다. 그들은 콩쥐에게만 온갖 힘든 집안일을 도맡아 시켰고 콩쥐는 매일 눈물을 글썽이며 고된 하루를 보냈습니다. 어느 날 새어머니는 콩쥐에게 뾰족한 호미가 아닌 무딘 괭이를 주며 이 넓은 논의 풀을 오늘 해가 지기 전까지 모두 뽑으라 명령했습니다. 팥쥐는 마을 잔치에 가야 하니 너 혼자 다 해놓아라. 팥쥐는 화려한 색동옷을 입고 신이 나서 마을 잔치로 향했습니다. 콩쥐는 넓은 논에 홀로 남아 무딘 괭이를 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괭이는 흙에 박히기만 할 뿐 풀은 제대로 뽑히지 않았죠. 해는 점점 서쪽으로 기울고 콩쥐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바로 그때 어디선가 커다란 검은 소 한 마리가 나타나 콩쥐 앞에 섰습니다. 소는 콩쥐를 지그시 바라보더니 신기하게도 자기 혀로 넓은 논의 풀을 순식간에 뜯어먹기 시작했습니다. 넓디 넓은 논이 단 몇 분 만에 깨끗하게 정리되었죠. 소는 콩쥐에게 아가야, 너무 힘들면 이 떡을 먹으렴 하고 따뜻한 떡을 건네주었습니다. 콩쥐는 눈물을 닦고 떡을 받아 먹었습니다. 떡은 세상에서 가장 달콤하고 따뜻했습니다. 소는 콩쥐의 머리를 핥아주고는 홀연히 사라졌습니다. 콩쥐는 소에게 깊이 감사하며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다음날 계모의 시련은 더욱 교묘해졌습니다. 콩쥐야, 오늘은 이미 빠진 독에 물을 가득 채워놓아라. 잔치에 쓸 물이니 늦으면 안 된다. 콩쥐는 독을 살펴보니 밑바닥에 커다란 구멍이 뻥 뚫려 있었습니다. 콩쥐는 하염없이 물을 끼러 부었지만 물은 붓는 족족 구멍으로 흘러내려갔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독은 채워지지 않았고 콩쥐의 손발은 물에 불어 터지고 말았습니다. 콩쥐는 독 앞에 앉아 서름에 복받쳐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독 옆의 수풀 속에서 커다란 두꺼비 한 마리가 기어나왔습니다. 두꺼비는 느릿느릿 독 밑으로 가더니 자신의 널쩍한 몸으로 정확히 그 구멍을 막아주는 것이었습니다. 놀란 콩쥐는 다시 물을 길어 독에 부었습니다. 아까와 달리 물이 흘러내리지 않고 독 속에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독에 물이 가득 찼고 두꺼비는 힘겹게 몸을 빼내 콩쥐에게 꾸벅 인사를 하곤 다시 수풀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콩쥐는 두꺼비의 헌신에 고마움을 느끼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마을의 큰 잔칫날이 되었습니다. 고을의 새로운 원님이 부임하는 축하 잔치였죠. 새어머니와 팥쥐는 아침 일찍부터 잔뜩 치장하고 콩쥐에게 마지막 시련을 안겨주었습니다. 콩쥐야, 너는 이 쌀 한 가마니에서 좁쌀을 모두 골라내거라. 이 일을 다 끝내기 전에는 절대로 잔치에 올 생각은 꿈도 꾸지 마라. 새어머니와 팥쥐는 콩쥐가 절대로 잔치에 올 수 없으리라 확신하며 집을 나섰습니다. 콩쥐는 쌀 속에 좁쌀을 골라내는 일이 얼마나 불가능한 일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콩쥐는 이제 정말 울 힘도 없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수많은 참새떼가 푸드득 날아와 마당에 앉았습니다. 참새들은 콩쥐 주변에 흩어져 있는 쌀과 좁쌀을 보더니 쉴 새 없이 움직이며 부리로 좁쌀만 콕콕 집어내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신들린 듯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참새떼 덕분에 넓은 마당에 쌀가마니 속 좁쌀이 눈 깜짝할 새에 모두 골라져 깨끗하게 정리되었습니다. 콩쥐는 감사한 마음에 참새들에게 쌀알을 조금 나눠주었습니다. 이제 잔치에 갈 수 있게 되었지만 콩쥐에게는 낡은 옷과 집신뿐이었습니다. 콩쥐가 옷을 갈아입고 집신을 신으려는 순간 하늘에서 오색 영롱한 빛이 내려오더니 그 빛 속에서 아름다운 선녀가 나타났습니다. 선녀는 콩쥐에게 눈부신 비단 한복과 세상에서 가장 예쁜 파란색 꽃신을 건네주었습니다. 착한 콩쥐야, 너의 고운 마음을 하늘도 아신단다. 이 옷을 입고 잔치에 가거라. 콩쥐는 꿈인가 생시인가 하며 선녀가 준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콩쥐는 설레는 마음으로
꽃신을 신고 잔치 장소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신이 나서 걷던 중 그만 다리 위에서 한 짝뿐인 파란색 꽃신을 놓쳐버렸고 꽃신은 개울물 속으로 떠내려갔습니다. 콩쥐는 망연자실했지만 늦을세라 남은 한 짝만 신고 조심스레 잔치 장소로 향했습니다. 바로 그때 새로 부임한 고을의 원님이 말을 타고 그 다리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원님은 개울물에 떠내려가는 아름다운 꽃신을 발견하고는 신기하게 여겨 꽃신을 주었습니다. 잔치 장소에 도착한 콩쥐는 화려하게 차려입은 사람들 사이에서 단연 돋보였습니다. 새어머니와 팥쥐는 콩쥐를 보고 기겁했습니다. 저게 콩쥐라고? 저렇게 예쁠 리 없어. 원님은 잔치를 둘러보다가 유독 아름답고 낡은 집신 한 짝과 파란 꽃신 한 짝을 신고 있는 콩쥐를 발견했습니다. 원님은 자신이 주운 꽃신을 들고는 이 꽃신의 주인을 찾습니다. 이 신발이 맞는 사람은 앞으로 나오십시오. 하고 선포했습니다. 팥쥐가 달려나와 신으려 했지만 발이 너무 커서 맞지 않았습니다. 콩쥐가 사람들 틈을 비집고 나와 꽃신을 신자 마치 맞춘 듯이 발에 꼭 맞았습니다. 원님은 콩쥐의 착한 마음씨와 신비로운 이야기에 감동했습니다. 콩쥐를 아내로 맞이하겠다고 청했고 콩쥐는 수줍게 청혼을 받아들였습니다. 잔치 분위기는 순식간에 축하의 물결로 바뀌었습니다. 콩쥐는 고을 원님의 아내가 되어 그 후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악행을 일삼던 새어머니와 팥쥐에게는 벌이 내려졌습니다. 그들은 콩쥐를 질투하여 모함하려 했으나 모든 악행이 밝혀져 사람들의 비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마을 사람들에게 쫓겨나 뉘우치지 않은 채 불행하게 살았다고 전해집니다. 이처럼 선한 마음은 반드시 복을 받고 악한 마음은 벌을 받게 되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콩쥐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설령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내가 가진 착한 마음씨와 희망을 잃지 않는다면 언제나 생각지도 못한 신비로운 조력자가 나타나 도움을 준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콩쥐들에게 이 영상이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